안녕하세요, 허니TV입니다. 오늘도 장이 참 폭발을 했어요, 폭발을. 그러니까 이게 너무 빨라서 좋은 건지 또 모르겠어요. 가지고 계셔서 많은 소득을 내셨다면 좋겠는데 또 그렇지 못한 분들을 보면 답답한 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게 횡보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그리고 이때는 늦어도 담아야 된다는 얘기를 했죠. 왜냐면 추세 변곡이 돼서 좋은 흐름, 그 다음에 코로나의 3단계나 이런 거에 별로 시장이 반응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지금쯤 늦어도 편하게 올려서 사야 됩니다라고 의견을 드렸고, 그래서 그렇습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속도 너무 빨라요, 사실은. 코스피가 뭐 올해 3,200을 가겠다라고 얘기를 뭐 시장에서 많이 하고 했는데 지금 올해가 뭡니까? 뭐 이번 달에만 해도 찍을 기세죠. 이번 달 안에도 못할 게 없다. 그럼 뭐 나머지는 어떻게 올해 한해 어떻게 보내야 되는 거죠? 라는 그 질문이 드는데 맞습니다. 뭐 아무튼 지금 뭐 장이 정말 미쳤다. 어, 좋아서 미친 건지 나빠서 미친 건지 미쳤다예요. 그래서 좀 부담스럽기도 하다입니다. 일단은 장은 그렇고 종목부터 종목 얘기를 드릴 건데 종목도 사실 그래요. 종목도 제가 그 말씀드렸던 어제 지주에서 별 찍었어요. 어제 찍어서 삼성물산은 상승 여력이 있으나 매력적이지 못하다. LG는 올해 꼭 다시 봐야 된다. SK도 괜찮다. CJ나 GS는 아직 더디다. 오늘 하루만 보면 기가 막히게 똑같죠. 기가 막히게. 근데 이게 잘 맞췄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아니죠. 제 영상 보면 의견이 있었잖아요. 이거를 하루 만에 이렇게 뽑아버린다는 건 정말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대응할 시간을 충분히 주고 있지 않다. 그래서 좀 그런 면이 있고 LG 같은 경우가 그래요. 오늘 사실 10%가 올랐는데 10%가 아니죠. 지금 그것도 정고점에서 눌린 거니까 15%가 넘는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의견을 들었을 때 분명히 그 키 맞추기를 해야 되니까 얘도 올라야 된다. 올해 10만 원 넘으면서 고공행진 할 거다라고 얘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당장은 악재도 있고 시세도 단기가 많이 급등을 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주가가 눌리고 할 때 나중을 도모하자라고 의견을 드렸는데 하루 만에 다시 15%의 급등, 이런 무거운 지주 회사가 급등이 나와버렸다. 그만큼 반영이 빠르고 엄청나게 빠르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 그러니까 준비를 할 시간을 맞춰 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밸류에이션이나 적정 거치를 봤을 땐 맞아요.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았고 오히려 이 종목이 7만 원, 6만 원 갔던 건 말이 안 됐죠. 그래서 저도 LG 샀던 거고. 근데 시장에선 적절하게 평가를 해주지 않았고 그래서 긴 시간에 물림이 기다림이 있었는데 또 이렇게 단기간에 끌어올려서 적정 주가 반영해 준다. 마치 지금 시장이 너무 좀 빠르고 무서운 거죠. 반대로 또 경계심이 드는 거예요. 다른 의미에서. 그래서 일단은 그렇고 반도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삼성전자가 부담스럽다면 하이닉스가 괜찮습니다 했는데 뭐 오늘 장중에 그 분명히 살 수 있는 흐름은 또 나왔겠죠. 좀 담았다 말씀드렸고 나왔겠죠. 근데 이렇게 빨라요. 이런 대형주가 6% 10%막 이렇게 오른다는 건 또 엄청나게 빠른 겁니다. 그래서 그렇고 반도체 그 소부장주 중에도 몇 개 추천 또 드리려고 계속 봤어요. 그 두 개를 얘기 드릴 건데 하나는 그거예요. 그 솔브레인이라는 종목이었어요. 근데 오늘 또 이게 급등해 버리니까 이제 또 말을 못 하게 되어 버리는 거예요. 충분히 눌림을 주고 조정을 할 때 이제 관심을 가져봅시다 하려고 얘기 드리려고 했더니 갑자기 오늘 급등이 나버려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매도 단기 매도 관점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솔브레인은 반도체 그 원재료 중에 시가격이라고 있어요. 시가격. 그거를 SK와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두 개 다 납품을 합니다. 점유율도 꽤 높고요. 그래서 괜찮은 종목이다. 얘도 어차피 반도체 그 빅사이클이 된다면 무조건 따라가는 종목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래서 매수 타점을 제가 항상 좋게 드리는데 그러기에 너무 같다예요. 오늘 하루만 해도 빠르다. 이렇게 빨라요. 다들. LG전자는 벌써 14만 원이 넘어 있고. 이게 이 장이 대응이나 진단이 가능하신가요? 저도 겪어보지 못한 지수라서 사실 이 속도에도 좀 황당할 때가 있습니다. 황당해요. 어느 정도는. 그리고 또 하나 SNS텍이라고 요 종목도 그 비슷해요. 원자재 관련 그 종목인데 사실 왜 LG전자 나오죠? 그래서 사실은 그거보다 지금부터 사도
좀 가져갈 만한 종목이라고 해서 가져왔어요. 오늘 뭐 사실 하나의 추천 종목입니다. 추천 종목. 그래서 SNS 이제 블링크 마스크라고 해서 뭐 그 반도체에 들어가는 원료를 납품하는 그 회사예요, 얘도. 그런데 큰 시세가 나왔었죠. 큰 시세 나오다가 충분히 눌림이 기간 눌림 조정이 왔었고 다시 한번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그 오히려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죠. 시스템 반도체에 올해 주력을 한다고 했고 그 사이클이 올 하반기까지 이어질 겁니다. 그 하반기부터 시작이 될 거예요. 제대로 된그 수익과 구조와 그런 게 만들어질 건데 그럴 때 더 얘도 수혜를 볼 수 있다요. 왜냐면 이제 그 반도체 원료 중에서도 수입을 하는 것들이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친구도 그런 그 시스템 반도체 쪽이 더 그 시장이 커진다고 하면 더욱더 그 마스크 블링크 마스크 쪽이 더욱더 공급이 많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원자재 납품의 국산화를 또 하나의 주도하는 그 종목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고 잘 되고 잘 빨리 성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친구를 가져가면서 반도체 소비장 조절을 하나로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또 매수 시기도 그렇게 부담스러운 매수 시기가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한번 또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며칠 전에도 그 관심 종목 리스트에 SNS가 들어 있었죠.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 사실은 오늘 뭐 IT는 뭐 장이 좋아하니까 그냥 좀 움직였던 거고 사실 2차전지가 또 셌어요. 또 셌죠. 2차전지도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제가 SDI가 너무 많이 이제 빠르게 오르고 너무 빠른 거죠. 오를 건 알고 있어요. SDI가 100만원 갑니다. 당연히 얘기할 수 있어요. LG화학 100만원 당연히 넘죠. 예, 얘기 드릴 수 있다고요. 제가 얘기했죠. 첨보 20몇만원 가겠죠. 근데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그랬어요. LG SDI가 부담스럽다면 LG화학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사실 오늘 장중에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었어요. 그건 맞아요. 그건 맞는데 그걸 또 충분히 타셨느냐예요. 예. 이렇게 빠른데 어떻게 대응하고 타셨을까 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냥 뭐 사였으면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첨보보다 SKC를 얘기 드렸어요. 첨보보다 SKC. 첨보가 지금 매수 기회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다음 좀 그렇다. 그리고 F크롭이나 F프로 BM 그 매수 의견을 드린 적이 있고 그 다음에 SKC 또 드렸었죠. 사실 뭘 사고 언제 사도 2차전지가 간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죠. 너무 빨라요. 사실은 LNF가 제가 가장 오랫동안 추천해왔던 종목이고 오랫동안 봤던 종목인데 이때였죠. 3만원, 4만원 밑에예요. 4만원 밑에서 지속적으로 추천해왔고 엄청난 시세 나와서 이때예요. 이때 제가 매도 의견을 드렸어요. 너무 빠르다. 너무 빠르고 많이 올랐다. 이때 매도 의견 드렸죠. LNF 가지고 계시다면 이때 매도. 그런데 이런 얘기도 드린 적 분명히 있습니다. 영상 보시면 LNF가 이렇게 급등을 하고 올라가면 얘가 눌리든가 다른 종목이 키 맞추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지금 그 후자가 됐죠. 얘가 키 맞추기가 돼버리는 거죠. 지금은 얘가 또 다시 그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와주면 그림을 준비하고 있으면서 큰 상승이 나왔고 SK이노베이션도 20% 넘어요. 이렇게 큰 종목이 20% 넘는 급등이 나왔어요. 급등. 사실 SK이노베이션 제가 언급을 드린 적이 없죠. 그 언급을 안 드렸던 이유도 있는데 이렇게 오른 이유도 있습니다. 보시면 SK이노베이션은 사실 그 배터리 중에 가장 후발주자예요. 그리고 가장 점유율이나 낮은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자체가 원래 정유 쪽이 강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재무제표 리스크나 이런 게 많았다고요. 그래서 추천을 드리지 않았던 종목이에요. 변동성도 크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오르면 더 많이 오르고 빠지면 더 많이 빠질 거라고 SK이노베이션은. 그래서 너무 등락이 심하니까 좀 더 보수적이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 마찬가지예요. 근데 SK이노베이션이 오늘 이렇게 급등이 나온 이유가 있냐라고 하면 있습니다. 사실은 내년 기준, 올해 내년 기준으로 봤을 때 2차 전지의 성장치가 가장 높은 게 SK이노베이션이에요. 그만큼 투자를 더 많이 했고 바닥 대비 똑같죠. 바닥 대비 치고 올라가는 성장률에선 가장 높다. 그래서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는데 이것도 하루 만에 나올 건가요 싶어요. 이게 하루 만에 20%가 급등이 돼야 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부담스럽죠. 그럼 뭐 앞으로 꼭대기에 있으면 대응이 어떻게 되죠? 이 꼭대기에 있으면 자 보시죠. 이미 금액이 꼭대기예요. 그럼 이게 올라갈 거다, 눌림이고 괜찮은 금액이다. 이거 어떻게 진단할 수가 있죠? 사실 진단이 힘들어요. 이건 정말 보유자 가지고 있는 사람의 영역이에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흐름 보면서 사고 파는 거지. 지금 우리가 사서 볼 수 있는 종목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똑같습니다. 자동차 섹터도 똑같아요. 오늘 현대위아가 또 상한가를 찍었어요.
찍었죠. 참 정말 빠릅니다. 예, 정말 이 장대가 나온 날도 얘가 가야 되는 건 맞아요. 내년에 어차피 현대 기아차 무조건 정고점을 뚫을 거라고 얘기했고 올해 뚫을 거라 얘기했고 좋다. 그럼 이 자동차 섹터의 밑에 있는 애들도 가야죠. 가야 되는 거 맞고 원래 후발주자로 간다 얘기 드렸잖아요. 근데 이렇게 급등이 빨리 나와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급등이 빨리 나온다고? 라고 할 정도의 갈 건 당연히 안다니까요. 누구든 이 종목이 간다는 건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글로비스 괜찮다고 얘기 드렸고 모비스 좋아요. 다 좋다. 다 간다 이거죠. 섹터 자체가 좋으니까 이미 주도주니까. 그런데 사실 저희는 이제 현대차를 제가 제일 처음에 현대차를 언급드렸고 그래도 약재가 있는 기아차 해서 기아차로 충분한 매집을 하자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유효합니다. 기아차가 오늘 사실 저희 주요 종목이지만 가장 많이 오르지 못했어요. 그냥 시장이 올라서 올라준 건데 오히려 이렇게 하루 만에 급등 8%, 10% 이렇게 오른 건 따라가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가지고 계셨으면 모르겠는데 못 따라가셨다면 힘들었을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것도 지금 보니까 아는 거예요. 30%가 올랐으니까 현대미아가 대박이었네가 되는 거지. 솔직히 장전에 누가 예측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기아차도 어차피 올라가는 종목이고 만약에 다른 종목들이 부담스럽다면 오히려 기아차로 수급이 쏠려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면 모든 종목은 키 맞추기가 될 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력 종목은 기아차지만 현대차도 같이 가져가도 괜찮다라고 얘기도 눈에 드렸어요. 분명히 의견 드릴 때도 아니 뭐 부담스러운 반반 어차피 똑같이 간다. 어차피 똑같이 키 맞추기하고 갈 거다. 현대모비스는 얘도 마찬가지예요. 좋아 간다 이거예요. 근데 더디다 얘기 드려서 제가 한올시스템 얘기 드렸고 한올시스템도 있네요. 이러면서 얘기 드리면서 드렸고 근데 오늘 뭐 정말 무섭죠 장이 이렇게 막 시뻘겋게 막 뭐 나오면 힘들어요. 사실은 5G 섹터 제가 방송 초창기에 가장 먼저 말씀드렸던 게 5G 섹터 두 개 종목이에요. 근데 하나가 이노와이어리스였고 하나 KMW였는데 그때가 딱 이 금액입니다. 6만원 밑에 6만원 전후 6만원 밑에 정도에서 충분히 괜찮습니다 말씀드렸고 이미 이렇게 관심이 없으셔서 방송을 많이 다루진 않았는데 이렇게 왔고 KMW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똑같은 날 요때 관심세요 얘기를 드렸고 이렇게 흐름이 왔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보면은 요게 정상적인 속도로 봐요. 사실은 이런 5G 정도 섹터의 움직임이 일반적으로는 이게 원래 이 속도면 차라리 제가 납득을 하겠는데 지금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갖고 있는 종목이 올라가는 거 좋다 이거예요. 좋다 이건데 꼭대기에 있으면 또 경계심이 생기고 불안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 편히 투자를 못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 편히 하려면 내가 바닥에서 보유자 영역에서 있는 종목이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으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유하시면 돼요. 보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됩니다. 신규 매수자들 분들을 걱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크게 좋은 위치에서 사지 못하는 분들을 걱정 드리는 거지 밑에서 갖고 있는 분들은 자 이렇게 슈팅 났을 때는 무조건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하시면 돼요. 뭐 현대 위아를 갖고 있었다 아니면 뭐 배터리줄 뭐 갖고 있었다 갖고 있으면 그만큼 뭐 100% 갖고 있다 뭐 그러면 그 부분 그 차익 실현하시면 돼요. 30%뭐 20% 이렇게 털어내시면서 가져가시는 거라고요. 아니 많게는 50% 너무 많이 올랐다가 50% 그런 식으로 원래 그런 식으로 가져가셔야 돼서 가지고 계신 종목들은 지금도 홀딩입니다. 홀딩 하셔야 돼요. 지금은 홀딩 하시면서 수익 실현은 계속 꾸준히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친환경하고 엔터주는 뭐 크게 움직인 건 없어요. 오늘은 말 그대로 2차전지 그 다음 자동차 섹터죠. 거기가 많이 움직여졌고 그리고 건설하고 조선은 그냥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장이 폭발하니까 올랐고 HMM 같은 경우도 페노션을 제가 또 오늘 보긴 했는데 좋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너무 빨라요. 무슨 HMM도 너무 빨라요. 수급도 장난이 아니고 이렇게 꼭대기에 솟으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어떻게 하자는 거죠? 막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사실 그래서 사실 요즘에서 좀 이렇게 우린 바닥 매집이니까 바닥은 아닌데 종목은 좋아서 고민을 하긴 했는데 이렇게 뭐 급등이 나버리면 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또 과감히 또 버려야죠. 버리고 관망 버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삼성중공업인데 삼성중공업은 이것도 이제 말 그대로 추세 변곡이 돼버렸죠. 하도 장이 좋으니까 아직 터질 만한 재료와 뭐가 있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흐름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많이 오를 놈을 잡아야 되는 건 맞아요. 많이 오를 놈을 잡아야 되고 가져가야 되는데 우량한 걸 가져가려다 보면 좀 더 그렇지 않을 때가 있는 거고 건설도 마찬가지예요. 건설도 그냥 장에 맞춰서 키 맞추기 정도다. 이고 철강은 제가 현대제철은 무조건 사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무조건 사야 된다.
그래서 사실 현대처럼 보유 중이지만 이때 분명히 충분히 가져갑시다 해서 변곡을 같이, 제가 말했죠. 장이 횡보할 때랑 이게 변곡이 되면서 올라간 거라면 변곡되고 할 때 가져가야 될 종목이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가져가면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오늘 공시 끝나고 장 끝나고 공시 때 파업 얘기가 나오긴 했어요. 또 그래서 이걸 반영을 해줄지 안 반영해줄지 보면 알겠죠. 보아서 반영해서 주가의 누림이나 조정을 준다 그러면 또 하나의 매수 기회가 생길 수 있는 것이고, 아니라고 하면 일단 보유 물량 가져가시면서 어느 정도 그 내 수익의 이격이 벌어졌을 때 또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뭐 그런 관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뭐 그렇다, 그런 정도고. 자, 그리고 제가 또 갖고 있는 것들, 유통은 없고, 여행도 제가 여행 얘기했죠. 부산에요. 에어부산. 에어부산 아직 볼만하죠. 아직 위 아래 방향을 지켜봐야 합니다. 지켜봐야 해요. 그래서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가지고 있고 보고 있어요. 가지고 계신 분들 대응 잘 하셨으면 좋겠고, 화장품들은 오늘 안 좋았고, 그 말씀드린 대로 금융이 또 아주 안 좋아서 제가 삼성화재 그나마 말씀드렸는데 빠졌죠. 제가 빠지면 고민해 보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엄청나게 빠졌어요. 그래서 차트 위치적으로는 이렇게 많이 빠지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충분히 매수했으니 그 시점이 됐고, 보조지표상으로도 나쁘지가 않은데 이제 또 거기서 리스크 관점을 드려야죠. 아는데 또 하나 짚고 가야 될 건, 자, 장이 이렇게 폭발하고 가는 놈이, 주도하는 놈이 간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못 오르는 섹터 자체를 가져가는 건 리스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금액적인 메리트는 분명히 있다 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더 빠질 수 있으면, 이게 지금 이미 봉 자체가 완전 빠지는 봉이란 말이에요. 하락 가겠다라는 봉으로 지금 밑꼬리 살짝 달아주긴 했지만 거의 그냥 하방이다. 그러면 또 보면서 대응 가능해요. 내일 더 빠져주면 그래 어디까지 가나 하고 바닥에서 매집을 하면 또 빠르게 반등하면서 상승 볼 거야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도 있고, 일단 또 안전하고 천천히 갈 수 있다라는 관점이고요. 일단 섹터 자체는 죽었어요. 그리고 오늘 바이오 섹터가 또 심하게 요동쳤죠. 그동안 셀트리온 삼형제 주가 지켜주다가 오늘 장 초반부터 그냥 하락으로 전환돼서 빠졌고, 거의 바이오 섹터들은 재미가 없었어요. 오늘 크게 재미없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은 전반적으로 이랬고, 참 요즘 장은 대응하기 쉽지 않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많이 올라서도 걱정이고, 너무 리스크 없이 이렇게 가는 게, 조정이 없이 가는 것도 걱정이고, 좀 걱정이 되긴 해요. 그리고 많이 오른 것들 말 그대로 보유하신 분들은 털어내야 된다. 털어내면서 또 가져간다. 그 다음에 신규 매수가 어려운 거예요. 신규 매수가 어려워지는 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수가 언제까지 힘이 있게 가줄지는 또 계속 봐야 되니까. 아무튼 그렇다. 그래서 오늘 장도 고생 많이 하셨고, 올해 첫 거래일부터 아주 폭발적인 그 시장이 나왔는데, 앞으로도 계속 끊임없이 대응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채널 유지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